자, 이 단원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살짝 어려워져요. 네. 여기가 니네 중간고사 때 살짝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신나해질 수 있고요. 항등식은 그나마 좀 쉬워요. 나머지 정리가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일단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식이 있을 때요. 그 식을요. 뭐로 나눴습니까? 등식 그리고 다항식으로 나눠봤어요. 맞죠? 네. 그래서 등식은요. 등호가 들어있으면 그냥 다 등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등호가 없는 나머지 식을 보통은 몇 차식, 다항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등식 중에서도 뭐와 뭐로 나눕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과 방정식이 아닌 식도 있어요. 둘 다 안 되는 친구도 존재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불능식이 하나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방정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도 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 했었고요. 중3 때는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 대한 연산을 많이 했는데요. 항등식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항등식이 됐을 때 어떤 성질들이 꼭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네. 자, 일단요. 우리가 등호가 들어있는 등식이 존재할 때요. 맞습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뭘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개념이 항등식이 뭐야? 항상 참이되는 거. 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참이 성립인 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식을 완벽히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면 그러면 걔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예시처럼요. 2x 더하기 x가 3x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좌변을 예쁘게 정리하니까 3x가 나오고요. 우변은 3x. 좌변도 어떻게 돼? 같아져. 그러면 이럴 경우는 항등식이 돼요. x의 값에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참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죠. 그래서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어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은 부등호가 들어있는 건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그 등식 중에서 그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항등식은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미지수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거의 풀었던 건 거의 다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a 값과 b 값에 따라서 항등식도 될 수 있고 방정식도 될 수 있고 얘네들이 둘 다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됩니까? 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a의 값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고 b에도 뭐 집어넣으면 돼? 0. 그럼 여기에는 이 점체가 0이 될 거니까 x의 값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그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ax 플러스 b라는 친구를 줬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될 조건은요. a랑 b랑 둘 다 0이면 얘는 항등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a의 값이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근데 뭐 b의 값은 상관없어요.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a의 값만 0이 아니면 여기에는 x의 값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a의 값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방정식이 될 거라고요. 자, 그리고 a의 값이 0인데요. b가 0이 아니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0x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결국 0x의 값은 항상 0이잖아요. x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0인데 3이 0이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러면 해가 없어져요.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은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식이 있으면 지금처럼 해가 없거나 불능식이라고 부르고요. a랑 b랑 0인 좌변과 우변이 0x 플러스 0으로 정리되는 항등식이 존재하고요. x의 값의 개수가 살아남는 방정식이 남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식을 줬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a의 값이 0이고 b의 값이 0이면 돼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1차식 여기도 1차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랑 c랑 어떻고?
같고 B랑 D랑 어떠면 돼? 같으면 돼. 다시 말해서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같거나 한쪽으로 다 넘겨서 식을 정리했을 때 0x 플러스 0은 0이다의 형태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는요 좌변과 우변이 식을 정리했을 때 완벽히 같아지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식을 완벽히 정리했을 때 그 친구가 0x 플러스 0이 0이다의 형태가 돼버리면 이때를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친구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러면 a의 값이 0이어야 되고 b의 값이 0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렇게 ax 플러스 b랑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가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는 a랑 a 다시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b랑 b 다시가 같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것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도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 다시가 같고 b랑 b 다시가 같고 c가 c 다시랑 같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5. 얘가 지금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a의 값이 뭐면 돼? 2. b는 뭐면 돼? 5. 자, 여기는 이 친구도요.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얘가 뭐면 돼요? 0. 얘는 2. 얘는 -3. 이러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니까 항등식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다.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친구를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게 다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식을 줘놓고 그 친구가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x의 값을 결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항상 성립할 수 있게끔 나머지 개수들을 결정해줘. 이런 식이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런 식이 다 항등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셨다면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요, 자, 미정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뭘 결정해요? 개수를 결정할 거야. 이게 어디서만 이야기할 거냐면 항등식에서만 결정할 겁니다. 자, 말하면요 3x 플러스 b가 있고요. 얘가 2x ax-c가 있대요. 아니 ax-4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b, a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네.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이 개수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조건을 주면? 얘가 x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a가 무조건 뭐여야 돼? 3이어야 돼. b가 무조건 뭐여야 돼? -4여야 돼.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법, 다시 말해서 어떤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 항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법이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개수비교법,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항등식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풀이법이 두 개가 존재할 건데 그게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이에요. 자, 만약에 3에다가요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줬고요. 여기는 2에 ax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네. 자, 얘가 지금 x에 대해서 항등식이래요. 네. 됐어요? 네. 이러면 안 될 건데. 되나? BA로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정해져 있지 않는 미정개수를 한번 결정해 보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 개수비교법 써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개수비교법은 뭐냐면요. 여기에는 좌변과 여기에는 우변을요. 최대한 식정리를 해요. 식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식정리하면 뭐 나와요? 3ax 플러스 3b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서 식정리하면 뭐 나옵니까? 2bx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x랑 여기에는 x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 상수랑 여기 상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개수들을 비교했을 때 그 개수들이 항상 같아야 된다. 얘가 바로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개수법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 하나 구할 수 있죠. 3a가 뭐구나? 2b구나. 그리고 여기서 식 하나 결정할 수 있죠. 3b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다. 자, 미지 두 개예요. 그리고 식도 두 개. 그럼 연립방식 풀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왼쪽과 오른쪽을 완벽히 정리해서 개수들이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건요. 얘가 이미 항등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x의 값에다가 그냥 만만한 숫자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0. 여기는 3b-7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 하나 구할 수 있죠. 자, 미지수 두 개거든요. 식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x의 값에다 뭐 넣을까? 1 넣어볼래요. 그럼 x의 값에다 1 넣어버리면 뭐 나와요?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는 2b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거나 수치를 마구 대입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애초부터 항등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항등식이라면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돼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요. 여기에다가 뭔가 수치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내서 푸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다가 x-1 플러스 bx가 5x-2 자, 이렇게 잡혔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를 개수비교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개수비교법으로 풀려면요. 여기 식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요. 그럼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a 얘가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a가 얼마구나? 2구나. b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여기에는 x의 개수, 여기에는 상수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의 x-1 플러스 bx가 5x-2 이거를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식이 웬만하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풀렸으면 좋겠죠? 자, 1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여기 없어질 거야. 그럼 뭐 남습니까? b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b가 3인 거 찾았고요. x의 값에다 0 넣어버립시다.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가 뭐 나와?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뭐 나옵니까?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개수비교법이 편할 때가 있고 수치대입법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는 개수비교법이 그냥 제일 무난하고요. 됐죠? 그리고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고유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걸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르고 그 미정개수법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양변을 식을 정리했을 때 각각 개수들이 같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식 만드는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해서 식 정리하는 걸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식이 이렇게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요 뭐가 더 편할까요? 당연히 개수비교법이 당연히
편하겠죠. 자, 얘가 x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네. 얘랑 비교했을 때 b가 뭐여야 돼요? 2여야 돼요. 그리고 a는 뭐여야 될까? 여기는 지금 x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여기도 없어질 거야.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하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C는 뭐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A, B, C 결정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처럼요.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어떤 x의 값에다 적당한 걸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수치대입법보다는 뭐가 더 편하겠다? 개수비교법이 좀 더 편하겠다.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요 여기 없어질 거야. 그럼 뭐 남아요? 2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라서 b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맞나요? 자, 나 x에다 뭐 넣어볼까요?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2a 플러스 2가 4니까 a의 값도 뭐 나온다?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집어넣어서 풀기가 편한 식이 있고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게 편한 식 따로따로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다음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얘는 뭐 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식을 뭐로 나눴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검산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그 검산식으로 바꾼 친구들도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어때야 돼? 같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어야 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요 어떤 이 친구를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여기를 더한 거랑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의 값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란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의 값에다 적당히 뭘 막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이 가능할 거다. 이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전에 다 이야기했던 적이에요. 어떤 다항식 A를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됐습니까? B와 Q의 차수를 더하면 그게 뭐와 같아야 돼? A의 차수랑 같아야 되고 항상 나누어 주는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긴 별로 의미 없어. 나중에 나머지 정리 배울 때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자, 등식 얘가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는 상수 a값, b값 결정하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당한 x의 값을 막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볼래요. 그러면 식정리합시다. 식정리하면 뭐 나와요? 3ax 마이너스 a 플러스 2bx 플러스 3b. 자, x에 대해서 네임차수를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3a 플러스 2bx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자, 이렇게 식정리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9예요.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식 정리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3a 플러스 2b가 뭐랑 같고요? 마이너스 5랑 같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뭐랑 같아? 9랑 같아. 그럼 이 친구 연립방정식 풀면 a값, b값 결정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친구를요. 식을 다 정리해서 개수비교법을 해도 되지만요. 수치대입법을 하면 확실히 깔끔한 편이에요. 왜냐면요. x의 값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식이 날라가면서 b만 남아요. 그리고 x의 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랑 없어지면서 a만 남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얘랑 어떻게 돼?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x의 값에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미지수를 막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x에다 뭐 넣을 거다? 1 넣어볼 거다. 그럼 여기 없어져? 여기 없어져요. 그럼 여기 식정리하면 뭐 나옵니까? 2b 남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뭐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b값 얼마 나와요? 네. 1 나와요. 됐죠?
자, 두 번째 x에다 뭐 넣어볼까요? 네, 0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없어질 거고 여기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a.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뭐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그럼 a는 뭐 나와? 2 나와. 자, 마지막으로 x에다 뭐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볼 거야. 그럼 여기 없어질 거고 여기 없어질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니까 2씩 나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아니다. 0 나오죠. 그럼 c는 뭐 나올 거야? 아 저기 0 나오겠죠. 네.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는 개수비교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비교법으로 거의 다 풀고요.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소거되는 친구들만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 자, 이거를요 지금 어떻게 했을 때 나누었을 때 얘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얘와 얘를 그냥 나누셔도 되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나누어서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약간 좀 검산식을 생각해 보시면요,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소리는요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이걸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거든요.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식이죠? 2차. 네, 2차식이에요. 그럼 2차식에다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나올 거야? 1차. 1차를 곱해야지 3차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x제곱이랑 여기에는 x랑 곱해서 뭘 만들어야 돼? x세제곱을 만들어야 돼. 여기 개수가 지금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무조건 x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상수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잡을게요. b라고 잡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식을 정리했을 때 결국 개수비교법 이용해주면 지금 문자 몇 개 보여요? P, Q, B 몇 개 보여요? 세 개. 3개 보이죠. 그러면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식 몇 개 만들어야겠어? 3개 만들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야지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식 다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럼 b 플러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b 플러스 q가 얼마다? p다. 그리고 p랑 b랑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 정리돼요. 그럼 여기에는 b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 가지고 b 값 찾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q 값 찾고요. q 값 찾고 b 값 찾으면 p도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식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나머지가 5x 플러스 4였으면 좋겠대요. 됐나요? 자, 방식은 똑같아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가 나머지가 5x 플러스 4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 그러면 얘가 뭐로 나눠줘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 그리고 똑같이 x 플러스 b로 나눠줘야 돼. 네. 이해되세요? 네. 여기에서 얘가 나머지를 얘 가져야 되니까 원래 식에서 나머지를 제거하고 나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돼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럼 결국 여기도 식 정리해서 뭐 쓰면 되겠어요? 개수비교법 쓰면 되겠죠. 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식 정리, 여기도 식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네. 자, 발전 예제 3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이거 찾으래요. 자, 별표 2개는 줄게요. 그냥 처음 봐서 얘네들이 얘가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시험 문제에는 뭐 엄청 나온다라기보다 그냥 뜨문뜨문 나오는데, 근데 니네들이 이걸 사실 못 풀어. 그게 문제죠. 자, 여기에는 걸요 50번 거듭 제곱했을 때요, 여기에는 상수를 a0 그리고 x의 개수를 a1, x제곱의 개수를 x2 이런 식으로 와서 x의 100번째 개수를 a100이라고 잡는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거를 50번 제곱하면 그러면 1차부터 x 100번까지가 있을 거고, 그때의 상수항들을 다 a1, a0, a2, a3 이런 식으로 a100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개수들을 뭐고 거래요? 1,
3, 5 이렇게 몇 번째만 더하래? 홀수 번째끼리만 더하래. 됐죠? 그럼 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홀수 번째를 찾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A0부터요. A1, A2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내가 네. 어떤 식이 있을 때요. 그 식을 전개하면 여기에 붙어있는 개수들 있잖아. 그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지금 뭐야? 항등식이야. 그럼 x의 값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A0, A1, A2, A100까지를 다 더하고 싶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내가 어떤 식이 있을 때요, 그 식을 전개하고 나서 여기에는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고? 1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버리면 여기는 A0부터 A100까지 합이 될 거고 여기다가 1 대입해버리면 뭐 나옵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50제곱 나와요. 그래서 뭐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0부터 A100까지 여기에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 뭐 나온다? 0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요,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홀수 번째가 필요하거든요.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과연 홀수 또는 짝수를 구해낼 수 있을까? 뭘 대입하면 좋아 보여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자, 왜냐면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얘는 그대로 a0인데 얘는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a1, 그 다음 얘는요, a2, 그 다음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짝수 번째는 부호가 뭐고요? 플러스고요. 홀수 번째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규칙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플러스 a100에서 끝나고, 됐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몇이요? 50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긴 뭐가 나와요? 4에 50제곱이 나올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걸 보면요, 얘는 부호가 풀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짝수 번째가 필요하면요, 위에 있는 1번식과 밑에 있는 2번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 바꿔요. 그걸 바꿔.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 더 해버리면 여기에는 이 홀수 번째가 다 어떻게 될 거야? 없어져요. 없어질 거야. 그러면 2에다가 a,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2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해서 a100 이게 나올 거라고. 짝수 번째까지의 총합은 얘가 잡힐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자, 그 다음 내가 홀수 번째만 구하고 싶으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네. 빼버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빼버리면 여기에서 홀수 번째들 다 지워지고 짝수 번째들은 몇 개씩, 짝수 번째들은 다 지워지고 그리고 홀수 번째들이 몇 개씩 나와요? 두 개. 두 개씩 잡히죠. 그래서 2에 A1 플러스 A3, A5 해서 A에 99까지 더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4의 몇 제곱? 50제곱이에요. 되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4의 50제곱이라는 건요, 4는 뭡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전체 몇 제곱이야? 50제곱.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100제곱이거든요. 그리고 2를 한번 나눌 거야. 그러면 A1, A3부터 어디까지? A99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의 99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인데요. 얘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 복잡한 식을 전개해서 여기에는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걔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의 값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그때가 끝이에요. 아셨어요? 네. 얘는 자주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는 나머지 정리 이야기를 할게요.